안녕하세요, 오트카메가지입니다. 아이오닉 5 이후로 영상들이 전기차에 대한 소식이나 또 국내 차 위주의 소식이 되어가는 것 같지만 간간히 짧은 소식들이나 새로운 소식, 그리고 스파이샷에서 나온 분석 같은 짧은 칼럼은 그때그때마다 최대한 빨리 전하려 하고요. 다시 본연의 채널 성격으로 돌아와서 기존에 하고 있던 캐딜락 XT4와 제네시스 GV70을 곁들여서 상세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 미국차, 특히 포드의 라인업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었고, 대형 SUV인 익스페디션이 내부 인테리어가 변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 그전 모델이 들어오는 가운데 쉐보레의 상급 버전인 캐딜락 역시 타오의 고급 버전인 신형 에스컬레이드를 출시할 예정이죠. 하지만 가장 국내에서 박터지는 SUV 체급 싸움은 중형, 정확히 말하면 준준형 SUV 싸움이죠. 고급 브랜드 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GV70의 가성비 추천 가격인 5,850에서 6,100만원 사이의 가격보다 더 싼 풀옵션 트림으로 찾아온, 아니 도전한 SUV가 있었으니 바야흐로 캐딜락의 XT4죠. 일전에 썼을 땐 가격과 옵션이 상세히 안 나와 있어서 다시 지우고 쓰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상당히 금액적인 이점 및 쉐보레 직영점에서 할 수 있는 AS 센터의 이점이 있기에 도전해볼 만한 생각인 듯 한데요. 지금 한번 쉐보레, 아니 캐딜락 XT4의 모든 것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지난 2월 18일 캐딜락의 엔트리급 럭셔리 SUV인 XT4를 공식으로 출시와 함께 판매에 돌입했죠. 우선 XT4, 뭔가 캐딜락의 중후하고 큼직한 이미지와 다르게 컴팩트한 사이즈와 애매한 리어 테일램프가 브랜드 이미지와는 많이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일 거라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포드와 링컨이 투박하다는 미국산 SUV의 이미지를 없애려 오히려 젊은 층들을 공략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핫시라는 하트 시그널이란 프로그램에 협찬을 했고요. 이때 협찬 차량이 포드의 머스탱, 그리고 대표 SUV인 익스플로러, 링컨의 MKZ 이렇게 영상 속에 선보이면서 상당히 젊은 층들에게 어필을 했고요. 실제로 머스탱과 링컨 MKZ의 판매량은 반짝 올라갔었습니다. 이에 자극을 받았었는지 캐딜락 역시 하트 시그널의 다음 시즌에서 에스컬레이드와 XT6를 협찬을 했고, 출연자 중 한 명은 XT5의 광고를 찍기도 했죠. 미국과 한국에서의 캐딜락의 판매량이 생각보다 많이 하락한 가운데 기존에 있던 구매층에서 탈피하려는 모습과 브랜드의 젊어진 모습처럼 라지에터 그릴 역시 단조로운 모습을 하고 있죠. 이런 젊은 세대들에게 독 3사의 컴팩트 SUV의 가격은 생각보다 좀 부담스럽고, 수입차는 타고 싶고 일본차는 뭔가 눈치 보이는 것 같은 이 틈새 시장을 어필하기 위한 XT4, 과연 독이 든 선배일지 아니면 진짜로 젊은 힘으로 캐딜락을 올려놓을지 한번 보시죠. 인 익스테리어를 보기 전에 제원부터 살펴봐야 GV70과 가장 먼저 차이 나는 부분을 알 수 있겠죠. 캐딜락 XT4는 전장 4595mm, 전폭 1880mm, 전고 1610mm, 휠베이스 2779mm로 제네시스 GV70보다 전장은 120mm가 짧고요. 전폭은 30mm가 좁으며 전고는 20mm가 더 낮고 휠베이스는 96mm가 더 짧습니다. 전체적으로는 GV70보다 약간 더 작은 모습을 보이고요. 공차 중량은 150kg가 더 가볍고요. 같은 반려견을 키우는 동네분이 GV70 스포트 패키지 우이니 화이트 2.5 터보 19인치 휠 모델을 출고받아 탑승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BMW 더5 MSP와 많은 고민을 하다가 실내 부분과 신호 부분이라서 2세 계획에 아기 호흡의 움직임까지 확인해 알려주는 후석 승객 알림 2 서비스 때문에 구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투싼에서 약간 더 큰? 딱 그 정도 후륜 모델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2열의 크기가 그렇게 넓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모자란 정도는 아닌 새 식구가 캠핑을 갈 때 딱 좋은 사이즈라 생각을 했습니다. XT4는 이와 거의 같은 실내 공간을 제공하는데요. 우려가 되는 2열 공간이 레그룸이 1004mm, 헤드룸이 970mm, 숄더룸이 1400여mm로 G70의 2열보다는 더 넓은 공간감을 제공을 합니다. 예상보다 좀 넓은 공간을 제공하는데 트렁크는 637L, 폴딩 시에는 1385L로 트렁크 용량에서도 생각보다 좀 크죠. 거의 동급 최고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인데요. 참고로 투싼이 622L, 아우디 Q5와 렉서스 NX가 500L, 볼보 XC60이 505L, BMW X3가 550L와 벤츠 GLC 580L보다도 더 크고 GV70보다도 더 큰 사이즈입니다. GV70의 기본 트렁크 용량은 622L고 2열 폴딩 시 1678L까지 늘어나고요. 전체적인 크기는 벤츠 GLB와 거의 같고요. 경쟁차종으로는 BMW 같은 경우 X1, 아우디는 Q3와 볼보 XC40과 경쟁차종이지만 같은 수입산의 경쟁차종에서는 동급 최고의 공간과 크기 및 옵션을 제공합니다. 캐딜락 XT4가 실내 공간도 그렇고 생각보다 넓게 공간을 뺐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는 전륜 구동을 기반한 상시 다륜 모델이기에 실내 공간에서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 가능한 거죠. 외형은 형들의 디자인인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담았지만 보다 젊게 해석한 모습이 보이고요. 스포트 단일 트림이라 그런지 곳곳에 스포티함이 묻어나옵니다. 브레이크 캘리퍼 역시 레드 색상으로 마감한 모습이 보이고요. 앞바퀴 휠하우스에 미국 수입차를 인정하듯이 호박색 사이드 마커가 보이죠. 전면부를 감싸면서 엠블럼을 품고 있는 유광 블랙 메쉬 그릴과 캐딜락의 시그니처로 된 송곳니처럼 떨어지는 데일라이트 DRL이 있고요. 주간 주행등과 연결되어 있는 마치 에어브리드처럼 보이는 것은 막혀있는 겁니다. 측면 라인은 깔끔한 모습을 기조로 하되 A필러에 삼각형으로 뚫려 있어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려는 모습을 보였고요. 리어 윈도우와 연결된 리어 벤트 글라스가 차급에 비해 큼직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리어 부분엔 일체형 세미 스포일러가 있고요. 캐딜락 SUV 디자인에서 유일하게 L자형 테일램프를 적용, XT4만의 특별함과 더 젊은 기운을 연출합니다. 게다가 윈도우 서라운드 몰딩과 바디 사이즈 몰딩은 유광 블랙으로 처리하고 휠은 GV70의 21인치 스포트 전용 휠을 제외한 동급 최대 사이즈인 5스포크의 20인치 알로이 휠이 제공됩니다. 리어 테일램프는 개인적으로는 L자 부분에 짧은 가로 부분을 그냥 일자로 연결했으면 오히려 더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테일램프의 방향지시 등은 직수입차의 면모를 보여주듯 안쪽에 있는 사각형의 램프가 빨간색으로 전멸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인테리어에서는 눈에 띄는 게 캐딜락만의 컷 앤 소운 전략에 따라 실내 곳곳을 장인의 수작업으로 럭셔리 소재로 마감한 모습을 보이며 컴팩트 사이즈의 프리미엄을 추구한 모습이고요. 카본 파이버 트림과 화이트의 짱짱한 가죽이 있는 시트는 고급감을 연출합니다. 실내의 전체 레이아웃은 XT5와 크게 다른 점은 없지만 무언가 더 정갈하면서 날카로운 느낌, 스티어링 휠과 센터 패시와 대시보드에 있는 에어벤트의 유선형 라인과 함께 투박함보단 세련미를 연출을 하죠. 특히 사다리 꼴의 형식인 8인치 디스플레이는 크기와 차급에 비해서 아쉬움이 묻어나죠. 센터 패시아의 공조와 멀티미디어 관련 버튼이 촌스러움보다는 잘 정돈된 그런 느낌, 그리고 사선으로 떨어지는 각도로 인해 직관성 있게 누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합니다. 특히 스티어링 휠은 전동식으로 틸트와 텔레스코픽까지 제공하고 있고요. 무언가 W급에서 터치 형식과 차별을 두고 하지만 올드함보다 더 젊은 분위기를 연출하려는 모습이 엿보이는데요. 좀 아쉬운 점이라면 E급에서 보통 무드 등이 화이트 색상 한 가지로 제공하는 좀 비추는 반경이 적은 부분은 아쉽고요. 두 번째로는 내심 기대했었던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역시나 없다는 부분. 개인적 취향으론 이런 반디지털 형식의 계기판을 더 좋아하지만요. 가운데 있는 LCD 창에서 웬만한 정보를 다 볼 수 있으니 그렇다 치고 HUD로도 국내 도로 환경에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기에 운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생각을 하죠. 하지만 풀 디지털 클러스터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아쉬움이 따를 수밖에 없고 이는 제네시스 GV70과도 확연히 비교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무드는 항상 말하지만 차 내부는 밝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적어도 그 안에서 어떤 역사가 쓰여질지는 모르기 때문이죠. 여튼 룸미러는 리어 카메라 미러로 후방 시야를 300% 더 넓은 시야각을 제공을 하고요. 축소와 확대, 수직 앵글 조절 및 화면 밝기 조절까지 간편한 버튼 조작을 통해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차만의 특징이죠. 옵션은 있을 게 다 있는데 버튼류가 많다는 것. 하지만 그 각 버튼과 실내의 짱짱함이 잡소리가 없는 그런 모습을 연출합니다. 내부 마감재가 안 좋거나 대충 하면은 주행시 신경에 거슬리는 잡소리가 나거든요. 센터 패시아의 8인치 사다리꼴 디스플레이 화면 아래로 공조 버튼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이 버튼류의 나열감도 완만한 V자 형식으로 캐딜락의 디자인 형상과 기조를 같이 합니다. 그 아래로 센서 버튼과 자동 주차 버튼 및 비상 버튼이 있고요. 자동 주차는 전 후방에 각각 4개씩 달려있는 울트라소닉 센서로 고화질 HD 카메라를 통해 안전하게 자동 주차를 하고요. 전자식 기어 노브는 BMW의 그것보다는 확실히 미국 감성이 들어간 투박한 모습이 보입니다. 딱 보면 아직 아름다운 유선형보다 딱 상남자? 그런 스타일이죠. 인포테인먼트의 간단한 설명을 하자면 무선 충전하면서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한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을 하고요. NFC 간편 페어링이 가능하고 13개의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을 탑재, 경쟁 차량보다 멀티미디어 화면 크기는 작지만 더 다양한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GV70 같은 경우 렉시콘 사운드 옵션을 탑재해야지 15개의 스피커가 있는데 기본 스피커는 9개이죠. 음향과 음질에 대해선 스피커의 개수보다는 출력 지원 폭과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개수도 많은 것이 좋겠죠. 참고로 GV70의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 가격은 130만원이죠.
또한 캐딜락에서 아쉽게 느껴지는 풀 디지털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도 GB70에서 XT4와 가격을 맞추려 한다면 마찬가지의 아날로그와 8인치 LCD 계기판 조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에 뭐 여기서 돈을 더 쓰고 그러고 싶다 하면은 제네시스 GV70으로 가는 게 나을 것이고요. 고급화에 대한 가성비를 따진다면 충분히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죠. 기어 노브 아래로 다이얼 형식의 주행 모드 변경과 원터치 내비게이션 버튼 및 음악 버튼, 그 위로 작은 조그 다이얼 형식의 볼륨 조절 및 시크 버튼들이 위치를 하고요. 미국차답게 메인 다이얼 아래로 뒤로 가기 옆에 전화 버튼이 따로 있는 것이 보이죠. 보통 스티어링 휠에 하나의 버튼으로 통합하는 국내 UX 디자인이 아닌 미국은 딱 그 하나하나씩 정해진 그 무언가가 있어요.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이 다이얼 방식이나 센터 페시아와 센터 콘솔의 디자인은 개인적으로는 GV70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고요. 워낙 무드 등도 그렇고 센터 페시아와 콘솔의 다이얼 방식의 디자인이 완성도가 높게 나왔다고 봅니다. 특히 사진보다도 실제로 보면은 내장 디자인 옵션에서 시그니처 디자인 옵션을 선택 안 해도 일반 블랙 베이지 투톤 기본에서도 생각보다 괜찮은 고급스러움을 볼 수가 있어요. 인조 가죽이 많이 들어갔어도 현대가 잘하는 것이 만지는 거 말고 눈으로 볼 때 물성에 비하여 고급스러움을 연출한다는 것이 장점이긴 하죠. XT4는 1열 열선 및 통풍 시트가 기본 제공이고요. 운전석과 동승석에 전동 시트와 마사지 시트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독일차에서 보면은 웬만하면 1열 열선만 제공을 하고 2열에는 없는 경우도 허다한데 진짜 통풍 시트 제공은 국내 소비자들이 매우 좋아하는 옵션 중에 하나죠. GV70 역시 딱 1열 열선 통풍과 2열 열선이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요. 시트 재질은 XT4 같은 경우 천연 가죽과 장인들이 선택한 가죽들로 두루두루 둘러져 있는 반면 GV70은 기본이 인조 가죽 시트로 시작하고 좀 전에 말했던 시그니처 디자인 옵션을 선택을 한다면은 170만원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2.5 터보 엔진의 상시 다륜과 19인치 휠, 디자인 셀렉션 1 이 옵션만 적용해도 5,550만원이 되는 거죠. 좀 더 뒤에 가격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볼 텐데요. XT4 같은 경우 가격이 5,531만원에 구매가 가능하기에 진짜 가성비의 매력이 큰 차량이라 보이죠. 다만 GV70의 14.5인치 메인 인포테인먼트 화면 크기는 정말 강점입니다. 8인치,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땅덩어리는 그렇게 크면서 화면 크기는 참 굉장히 작게 제공을 하는 부분이 자꾸 아쉬움이 남네요. 여튼 1열 창문과 정면 유리에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를 적용을 했고요. 이는 GV70이 기본으로 적용한 것과 같죠.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이 있어 외부 소음에 반대되는 주파수를 던져 실내의 정수성에 신경을 쓴 모습이고요. 이 부분은 GV70에는 적용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이죠. 2열로 넘어가게 되면 좀 아쉬운 부분이 나오는데 전륜 기반한 상시 4륜이라 프로펠러 샤프트가 지나가는 센터 터널 역시 생각보다 높지는 않지만 문제는 시트의 각도가 너무 서 있다는 거죠. 트렁크 공간을 좀 더 중요시하게 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리클라이닝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허벅지를 받쳐주는 부분이 국산차에 비해서 좀 넓어서 좋기는 한데 SUV에 리클라이닝이 안 된다라, 네, 5천 중반대 차량에서 그런다라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2열의 공조를 독립식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뭐 이건 GV80에서도 구라 독립이라고 칭해질 만큼 문제가 있던 부분이기에 패스를 하고요. 다행이라고 하면은 1열 뒤에 달려있는 서류 홀더를 그물이 아닌 인조가죽 형태로 제공한다는 점이 그나마 좋은 부분이고요. 2열 암레스트엔 별다른 것이 없고 두 개의 컵홀더가 있습니다. 둘 다 전동 트렁크를 제공을 하고요. 내부나 편의 옵션의 차이라고 하면 전자식 룸미러가 GV70엔 없고 XT4엔 있고요. 자동 주차 같은 경우 GV70은 180만원짜리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에 있는데 이 안에 서라운드 뷰와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있고요. 대신 카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지문 인증 시스템 및 이 지문으로 시동까지 걸 수 있는 서비스를 GV70에서는 기본으로 제공을 하죠. XT4와 GV70의 주행 옵션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최대한 XT4 가격과 비슷한 선에서 우선 얘기를 하고 GV70 옵션가를 따로 얘기를 할게요. 우선 파워트레인 XT4는 2.0 트위스크롤 터보 엔진에 최고 출력 238마력과 최대 토크 35.7kg의 자동 9단 변속기와 맞물려 제공을 하고요. GV70은 2.5 터보 엔진 최고 출력 304마력에 43.0kg의 최대 토크를 발휘하는 엔진에 자동 8단을 결합하여 제공을 합니다. 재원상의 공식 복합 연비는 GV70이 리터당 10.6kg, XT4는 리터당 10kg를 기록을 하는데 워낙 연비야 개인 운전 습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 참고 바라고요. GV70이 가는 이점은 2.5 터보 엔진의 고출력과 높은 토크의 강점이 있는 부분이죠. XT4 같은 경우 2.5 엔진보다 세금 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좀 더 높은
고출력 엔진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아쉬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는 엔진 면에서는 미국차 엔진을 좀 좋아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 특유의 내구성, 터보 엔진이 유독 타사에 비해 출력이 약간 낮은 감도 없지 않지만 그래도 안전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그 방식에 불편함이 없는 출력 및 다단화에 대한 이점을 제공한다는 게 좋다고 봅니다. 또한 XT4는 3스텝 캠샤프트를 제공, 주행 상황에 따라 3가지 모드로 변경하여 중저속의 항속 주행에서는 실린더의 휴지 기능으로 2기통만으로 주행하여 연비 효율을 높였고요. 변속기 같은 경우 벤츠에서도 적용했던 원웨이 클러치를 적용하여 미션의 부피와 무게를 줄이고 리니어 포스 솔레노이드를 적용하여 변속 속도와 응답성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XT4의 AWD는 트윈 클러치의 상시 4륜이 적용되어 풀타임 2륜 모드까지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풀타임 4륜보다 더 경쾌하고 효율적인 주행 성능 및 후륜의 좌우 바퀴를 따로 분리구동시켜 홈런 타출이나 슬립 및 한쪽 바퀴의 구동력이 상실될 때 각 바퀴의 동력 전달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XT4의 옵션엔 오토 하이빔과 조향 연동까지 가능한 LED 헤드램프 및 파노라마 썬루프와 레인 센서 와이퍼가 있고요. 주행 중 스포티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패들 시프트가 달려 있습니다. HUD 또한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요. GV70 같은 경우 HUD가 없고요. 따로 130만원을 주고 추가를 해야 하는 부분과 140만원을 주고 파노라마 썬루프를 추가해야 하고요. 지능형 헤드램프 역시 풀 디지털 클러스터와 전방 주시 경고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하이테크 패키지 160만원짜리 옵션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안전사양에서는 캐딜락 XT4가 보이는 강점은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다는 것이고 GV70 같은 경우 110만원의 추가 옵션비를 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캐딜락에서는 이 전자식 프리뷰 서스펜션을 CDC 서스펜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CDC 서스펜션은 큰형급의 XT6에도 적용된 것으로 기존 캐딜락 세단이나 고성능 라인업에 적용한 MRC 서스펜션과는 구조적으로도 다르지만 하는 역할은 같은 그런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죠. 다만 초당 노면의 진동을 걸러주거나 반응과 조율 속도 면에서는 MRC가 좀 더 낮다고 보면 되고요. CDC는 재원상 초당 500번의 반응 속도 및 조율 속도를 갖췄는데 일반 서스펜션과는 확실히 다른 주행 감각을 제공한다고 하죠. 특히 급출발 시에도 전륜 기반 AWD라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잡아주면서 나아가는 것과 주행 템포가 빠를 때 노면의 거칠거나 부드러운 복합적 변화에도 서스펜션을 단단히 하거나 부드럽게 풀거나 할 때를 잘 조절하는 것으로 평이 나 있습니다. 공식 가격 5천 중반을 보면은 가격 대비 물성이 상당히 좋다고 보이죠. GV70의 기본 서스펜션은 W21 대신 100% 스트럿과 일반 코일 스프링이 들어가고요. 크로스 멤버의 재질도 알루미늄이 아닌 일반 강판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캐딜락 XT4는 전방 추돌 경고와 자동 긴급 제동, 차선 이탈 경고 및 방지 보조, 후추방 사각지대 경고 및 충돌 방지 보조, 경사로 밀림 방지와 운전 부주의 경고 및 보행자까지 인식 가능한 긴급 제동이 적용이 되었고요. 정차에서 출발까지 제공하고 곡선 주행 부분에서 기능이 좀 더 향상된 ACC가 제공이 되고요. 위험 상황이나 차선 이탈 경고를 알려줄 때 시트에 방향을 진동으로 직접적으로 알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GV70 같은 경우 전방 충돌 방지 보조와 차로 이탈 보조, ACC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차선 이탈 시 핸들의 진동으로 알려주는 알림 기능이 있죠. XT4와 어느 정도 주행 옵션을 맞추려면 최소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 180만원짜리 옵션을 추가해야 하고요. XT4의 서라운드 뷰 역시 기본으로 다 있습니다. XT4는 2세대 입실론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미국 고속도로 안전협회에서 별 5개 만점을 받았죠. 이는 8개 에어백, 센터 에어백과 무릎 에어백, 그리고 운전자와 동승, 그리고 커튼 에어백이 달려있죠. 판매 금액은 XT4가 공식 가격이 5,531만원이고 여기에 취등록세 공채 비용 및 기타 부대 비용이 들어가면 실구매가는 5,920여만원 정도가 됩니다. 세금 제하고 얘기를 할게요. 5,531만원에서 신차라 그런지 최근 프로모션을 보면은 거의 없거나 30에서 50만원 사이, 그리고 블랙박스와 썬팅 옵션 등으로 이루어진 프로모션을 보통 제공을 하고요. 제니스 GV70 같은 경우 현금 할인은 없지만 썬팅과 불닭 및 트렁크 정리함 같은 그런 서비스 품목 제공을 하긴 해줍니다. 제네시스 옵션을 XT4와 맞춰본다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요. 단순히 한번 맞춰보면 파노라마 썬루프와 HUD, 19인치 휠과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과 프리뷰 서스펜션 및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까지 하면은 약 6,110여만원 정도를 마크를 하는데요. 실구매가에서는 600여만원 정도 차이가 집니다. 구매 포인트는 가성비로 괜찮은 크기와 미국 고급 브랜드 캐딜락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또한 여러 옵션 선택 필요 없이 단일 트림으로 그냥 선택을 하고 소정의 할인을 받고 싶다, 국산차 말고 수입차로 가고 싶고 메인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8인치가 아쉽지 않고 흔한 수입차 모델이 아닌 좀 나름의 개성을 나타내고 싶다 하면은 XT4가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요. 아시아의 막한을 표방한 GV70과 특히 디자인적 요소, 그리고 13.5인치의 멀티미디어 화면과 2열 리클라이닝과 후석 승객 알림 2,
이런 것들을 느끼고 싶고 XT4보다 600여만 원을 더 주더라도 2.5 터보 엔진 자체가 주는 출력이 더 좋다, 이런 분들 역시 GV70으로 가면 되겠네요. 두 차량 모두 고급화를 좋아하는 젊은 층 및 신혼부부나 젊은 중년층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차량이기에 한번 직접 보고 시승으로 느끼기엔 좀 짧겠지만 사전 계약 같은 것보단 신중한 구매를 하면 더 좋겠네요.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전기차의 소식 및 각 팝업 소식들을 전하느라 먼저 전했어야 할 캐딜락 XT4 소식을 이제서야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열심히 준비했으니 구독과 좋아요 및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종종 신차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나 소문을 팝업식으로 전달하면서 이런 상세한 정보 역시 같이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모두들 더 좋은 하루를 보내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